안녕하세요. 병건쌤의 거꾸로 교실 오늘 첫 회입니다. 자, 오늘 3단원 힘과 운동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3단원 힘과 운동 중에서 자, 페이지 90페이지 여러 가지 힘의 첫 번째 소단원 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단원의 목표를 알아보면 힘이 두 물체 사이의 상호 작용임을 설명할 수 있다. 힘의 크기와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 힘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자, 이 힘이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는 힘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일상생활에서는 자, 첫 번째 그림에서 선생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힘은 도움이라고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자, 두 번째에 너무 많이 뛰었더니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다. 자, 여기서 말하는 힘이란 것은 에너지라고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자, 세 번째, 아는 것이 힘이다. 여기서 말하는 힘의 말은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국어 시간에 이렇게 많은 힘에 대해서 배웠을 건데 그렇다면 과연 과학에서 말하는 힘도 이런 도움, 에너지, 능력과 관계된 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에서는 이런 의미로 힘이 쓰이지 않습니다. 다른 의미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학에서 힘이 어떻게 정의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과학에서의 힘. 자, 과학에서의 힘이란 무엇일까? 자, 명확하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힘이란 물체의 모양과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쓰입니다. 원인. 자, 이렇게 물체의 모양과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아까 전에 국어 시간에 배웠던 그런 도움, 에너지, 능력과는 명확하게 다른 이런 명확한 의미가 있습니다. 과학에서의 힘에. 자, 그러면 힘의 우리가 길이는 미터, 센티미터처럼 이런 단위가 있듯이 힘도 단위가 있습니다. 자, 힘의 단위를 먼저 알아보면 힘의 단위는 N이라고 씁니다. N이라 쓰고 뉴턴이라 읽습니다. 자, 뉴턴 이거 상당히 많이 들어봤을 건데 뉴턴이라면 사과나무가 생각날 겁니다. 뉴턴. 자, 뉴턴은 과학자 이름입니다. 뉴턴은 우리 이 과학에서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우리 과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론을 많이 남긴 정말 유명한 분이죠. 이분의 이름을 따서 뉴턴 힘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힘은 자, 두 번째 힘의 특징. 자, 힘은 접촉해서도 작용하고 혹은 떨어져서도 작용합니다. 힘은 꼭 접촉해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도 작용합니다. 자, 밑에 요 사진들 보입니까? 자, 이 사진은 교과서 90페이지에 있는 미니 탐구에 있는 사진입니다. 자, 여기 네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수레를 미는 힘.
자, 이때 힘은 접촉해서 작용할까요? 아니면 떨어져서 작용하나요? 네, 그렇지요. 접촉해서 작용한다. 자, 그 옆에 머리카락을 끌어당기는 힘. 자, 이거는 접촉해서 작용할까요? 아니면 떨어져서 작용할까요? 네, 요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전기력에 관련된 것으로 떨어져서도 하니까 떨. 자, 세 번째, 운동기구를 느리는 힘. 자, 요거는 딱 보니까 알겠죠? 접촉해서 작용하니까 접.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떨어지는 공에 작용하는 힘. 자, 이거는 떨어져서 작용합니다. 지구와 농구공이 서로 떨어져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자, 이렇게 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힘이란, 과학에서 말하는 힘이란 물체의 모양과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으로서 단위는 뉴턴을 쓴다. 그리고 힘은 꼭 접촉해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도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그러면 힘이 물체에 작용하면, 힘이 물체에 작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힘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힘의 효과. 힘이 물체에 작용하면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 먼저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힘이 작용하면 용수초를 양쪽에서 이렇게 누를 때 이 용수철이 어떻게 되지요? 자, 밑에 사진. 활시위를 잡아당기면 이 활시위가 어떻게 되지요? 고무풍선을 누르면 이 고무풍선에 무엇이 변하나요? 마찬가지로, 자, 네 번째 사진. 장대가 휘어지면 이 장대가 이렇게 높이 뛰기를 할 때 장대가 휘어지면 장대에 무엇이 변하나요? 자, 이 네 가지 사진 다 힘이 작용했을 때 이 힘의 효과에 대해서 나타내는데, 요 네 가지 사진은 힘의 효과에서 첫 번째로 물체에 무엇이 변한 겁니까? 물체의 무엇이 변화했습니까? 그렇지요. 모양이 변한 겁니다. 모양. 힘이 작용하면 힘의 효과로는 첫 번째로 물체의 모양이 변한다. 우린 이건 다른 말로 변형이라고 합니다. 변형. 이렇게 힘이 작용하면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용수철의 모양이 변하거나, 혹은 활시위 잡아당기면 활시위의 모양이 변하거나, 혹은 공의 모양이 변하거나, 이 장대가 휘어지는 이런 모양이 변한다. 힘이 작용하면 모양이 변하겠구나. 자, 모양만 변할까요, 과연? 자,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쁘게 생긴 엉덩이가 있네요. 자, 여기 볼링공을 굴리고 있다. 그리고 여기 야구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구공을 던지고, 네 번째 사진은 스키 점프를 할 때. 자, 요 사진만 본다면, 여기서는 물체의 두 번째, 물체의 무엇이 변하였나요? 무엇이 변하였지요? 네, 맞습니다.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한 겁니다.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모양뿐만 아니라 운동 상태도 같이 변하는데, 그럼 이 운동 상태가 도대체 뭔가요, 쌤님? 하면 이렇게 물어본다면, 운동 상태란 것은 빠르기와 물체의 운동 방향이 변한단 말입니다. 방향. 자, 이렇게 힘이 작용하면 모양과 운동 상태가 이렇게 변하는 예들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사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구공을 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공을 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농구공을 튀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충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습니다. 요 네 가지 사진은
자, 힘의 효과 중에서 무엇을 의미할까? 자, 이것은 자, 세 번째. 이것은 둘 다 변하는 예들입니다. 자, 둘 다 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모양과 그리고 운동 상태 둘 다 변하는 예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아, 모양만 변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 상태만 변하는 것도 아니고 모양과 운동 상태가 다 같이 변하는 경우가 있구나. 자, 이렇게 방금 봤던 곳에선 자, 힘의 효과에 대해서 힘이 작용하면 물체에 무엇이 변하는지에 대해서 예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물체의 모양이 변화하는 예들 이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 힘이 작용할 때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화하는 예들 운동 상태라면 빠르기와 방향을 얘기한다. 밑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모양과 운동 상태가 다 변하는 예들도 있습니다. 이런 예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거. 힘의 효과가 아닌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힘의 효과가 아닌 경우. 힘이 작용해서 이게 물체가 변한 게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물체의 질량이 변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는 이런 상태 변화라고 하는데 상태 변화도 힘의 효과가 아닙니다. 힘이 작용해서 이게 얼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못이 녹이 쓰는 경우 이런 것도 힘이 작용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 힘의 효과가 아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에 요거 별표 한번 치고 운동하던 물체가 계속해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경우. 자,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다. 여기서 모양이 변했습니까? 물체 모양이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운동 상태 변했습니까? 빠르기나 방향이 변하지 운동 상태 역시 변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마찬가지 요 다섯 번째에도 바위를 밀었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이것도 모양이 변한 것도 아니고 운동 상태 변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과학에서 말하는 힘의 정의와 그리고 힘이 물체에 작용하면 물체에 무엇이 변하는지에 대한 힘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힘이 물체에 작용한다면 힘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힘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힘을 표시하기 위해 힘의 세 가지 요소를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 요소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 힘의 3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힘의 3요소는 여기 사진으로 다 표현을 할 거다. 자, 힘의 3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힘을 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자, 첫 번째, 힘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요 사진과 같이 풍선을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는데 자, 약한 힘으로 누르면 조금만 이게 변형이 되겠죠. 약한 힘을 누르면 여기 그림과 같이 조금만 변형되고 센 힘으로 누르면 세게 모양이 변형되겠죠. 자, 이렇게 힘의 첫 번째 요소, 자, 힘의 크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힘의 크기. 힘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힘의 크기를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소, 자, 여기 사진을 보면, 자, 왼쪽 사진을 보면 손가락으로 책을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밀고 있고, 거기 이 오른쪽 사진을 보면 여기는 손가락으로 왼쪽으로 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밀면 이 책은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고 왼쪽으로 밀면
왼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자,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힘이 작용한 뭐? 힘의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방향, 힘이 작용한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여기 책이 있는데, 자, 책에 힘이 작용한 요 지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1번 상황, 2번 상황이 있는데, 자, 1번, 2번 다 힘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작용하는데, 자, 힘의 방향과 그리고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요 1번 상황과 2번 상황은. 하지만 뭐가 다릅니까? 힘이 작용한 지점이 다릅니다. 이렇게. 자, 힘이 작용한 이런 지점이 다르다는 것은, 자, 1번 상황에서는 이렇게 힘을 이 책의 끝에다가 이렇게 힘을 줘버리면 책이 회전할 겁니다. 2번 상황에서는 책의 중간에다가 이렇게 힘을 작용하면 책이 옆으로 이동할 겁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요소, 중요한 세 번째 요소, 힘의 작용하는 점인 작용점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먼저 힘의 크기와 두 번째 힘의 방향, 그리고 세 번째 힘의 작용점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린 이 세 가지 힘의 3요소를 가지고 힘을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힘을 표시합니다. 자, 힘을 표시를 할 때는, 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힘의 표시를 합니다. 자, 힘을 표시하는데 우리는 힘을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화살표로 표시를 합니다. 우리 과학에서는 화살표로 이렇게 보통 힘을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화살표로 어떻게 표시하냐면, 자, 우리는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화살표가 시작되는 이 지점을 우리는 힘의 작용점이라고 합니다. 힘의 작용점. 그리고 이 화살표의 길이를 뭐로 하겠습니까? 힘의 크기라고 한다. 크기. 자, 그리고 이 화살표의 방향을 힘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힘의 방향. 자, 이렇게 힘을 우린 표시할 때는 이런 화살표로 표시하는데, 화살표가 시작되는 이 지점을 힘의 작용점, 이 화살표의 길이를 힘의 크기, 그리고 이 화살표의 방향을 힘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커다란 여기에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가 이렇게 있고, 이 상자에 어떤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 밀고 있으면 이 상자에 힘이 작용하겠지요. 자, 그러면 우린 힘을 표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힘의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자, 이런 경우에는 힘의 표시를 이렇게, 너무 크다. 자,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상자를 뒤에서 미는 경우가 아니라 상자를 앞에서 끈으로 이렇게 당긴다면, 사람이 이렇게 당긴다면, 이때는 힘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작용점이 달라져야 되겠죠.
힘을 이렇게 자, 이건 지우고 이때는 힘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알겠습니까? 힘을 이렇게 표시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힘의 작용점에 따라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자, 여기서 요 빨간색 힘이 만약에 요 노란색 힘보다 더 작다면 이때는 화살표의 길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작아져야 되겠지요. 길이가 더 작아져야 된다. 빨간색 화살표의 길이가 노란색보다 2분의 1배면 힘의 크기도 그 정도 2분의 1배로 작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줄을 당기는 사람이 앞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줄로 위로 당기고 있다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당기고 있으면 힘의 방향은 또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자, 힘의 방향은 이렇게 자, 힘의 방향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힘을 화살표로 앞으로 우리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힘은 이 힘의 세 가지 요소, 힘의 크기와 방향과 힘의 작용점을 화살표로 우리는 나타내는데 힘의 작용점, 힘의 크기, 힘의 방향을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면 됩니다. 자, 오늘 이 거꾸로 교실 첫 번째 수업인데 아마 수업이 오늘 조금 길어진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15분 이내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고 건의할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와서 조용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